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의료센터, 당신의 배트맨 수의사 김영민입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주의해야 할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의 배트맨에서는 여름철 반려동물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의 열사병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땀이 나는 부위가 적고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열사병에 더 취약한데요. 열사병의 증상과 대처 방법,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햇볕이나 높은 기온 등의 이유로 과다하게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날씨나 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영국에서 보고된 강아지 열사병 데이터입니다. 월별 열사병 발생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노란색 막대는 열사병을 겪었지만 사망하지 않은 반려견의 수를 나타내고 빨간색 막대는 열사병으로 사망한 반려견의 수를 나타냅니다. 열사병은 1년 내내 발생하지만 역시나 가장 더운 7월에 발생 건수와 사망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에서 분석한 열사병의 세부 원인인데요. 가장 주요한 열사병 유발 요인은 신체 활동으로 전체 열사병 원인의 74% 정도로 환경적 요인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에서 열사병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털이 두꺼워 체열 방출이 어렵고 덩치가 커서 열을 발산하는데 불리한데요. 리트리버들은 활동성이 높은 활발한 견종이기 때문에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운동성 열사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강아지들은 체력도 좋고 건강해서 보호자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장시간 외부 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름철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빠르고 거친 호흡, 숨쉬기 어려움, 기운 없고 축 처짐, 체온 상승 및 발열, 소변량 감소, 혀가 붉어짐, 구토 또는 설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강아지들이 열사병에 더 취약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흔히 단도종이라고 말하는 코와 얼굴 부분이 짧고 납작한 특징을 가진 차우차우, 불독, 프렌치 불독과 같은 품종들이 열사병에 더 취약했습니다. 장도종과 비교했을 때 단도종의 강아지들은 열사병 발생률이 무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강아지들은 헐떡임을 통해 열을 발산하고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말씀드린 단도종의 경우 코가 짧고 주둥이가 납작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열을 발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덥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 몸을 빠르게 식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열사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체중이 있는데요. 동일한 성별의 동일한 품종이라면 과체중의 강아지가 더 열사병에 취약하고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일수록 특히 50kg 이상일수록 열사병에 취약합니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들은 체중 대비 체표 면적의 비율이 높아서 열을 방출하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열을 더 빠르게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추나 치와와 같은 단도종이지만 체중이 10kg 미만으로 소형견에 속해서 프렌치 불독이나 퍼그에 비해 열사병의 위험이 낮습니다. 나이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수컷 강아지는 운동성 열사병의 위험이 높고 심폐기능과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견의 경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열사병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만약 열사병이 의심된다면 반려동물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로 몸을 식히면 오히려 체온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응급조치를 진행을 해줘야 장기부전 등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사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꿀팁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산책 시간 조절. 낮 시간 대신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1시간 이내로 산책하세요.
두 번째, 실내 환경 관리.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해 주세요. 세 번째, 수분 보충.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밀폐된 차 안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마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열사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열사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곤란, 의식저하, 경련 등의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방문해 주세요. 당신의 동물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몽.